아마도 최대액을 모으고 있는 개주입니다. 안한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TBC에서도 드디어 플란다스의 개를 손석희 선생 브리핑으로 직접 소개를 했어요. 네. 네. 한 6개월 늦었네요. 그렇죠. 자, 체크 한번 해볼까요? 현재 기준으로 얼마가 모였습니까?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요.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개주로 참가하겠다고 한 모금 금액으로 보면 2만 명에 한 110억 정도인데. 110억이요? 예. 근데 은행 기준으로 지금 입금된 기준으로. 현재, 그러니까 보내겠다고 한 사람은 110억이고. 예. 어제까지 입금된 사람은 18,000명에 85억 정도 들어왔어요. 이야. 맞네요. 돈 많습니다. 네. 지금 85.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게 한 4, 5개월 이상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모아서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하다가. 예. 그렇게 장난처럼 아이디어가 등장했는데 그게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뭐 돈을 보낸다고 하신 분들이 100억이 넘었고 현재 입금된 것만 85억이고 그때 3%가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했을 시점에 얼마였죠? 그때 3%가 242억이었습니다. 242억. 예. 네. 242억인데 이걸 캠코가 다시 한번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안 그래도 어저께 다시 이제 지금 평가가 안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통은 11월 한 말경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순에는 이게 나왔었거든요, 시장에. 네. 그런데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곤란하겠죠. 예. 그랬더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평가 금액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국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거 못 사게 너무 높게 평가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 처음에 상속세를 낼 때 한 416억 가치로 물납이 된 것인데 나오면서 한 850억이 됐다가 최근에 평가를 해서 1,450억이 됐거든요. 그렇죠. 20%에 대해서. 20%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3%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는 242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됐는데 그거 이제 최대치 떨어지면 145억으로 정도 될 거다 해서 저희들 지금 145억 정도를 목표로 계금을 모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사를 밝힌 분 기준으로 하자면 거의 80% 가까이 찼습니다. 예, 지금 거의 다 육박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캠코에서 자기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아마 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140억보다? 예, 140. 상대가치 평가라는 걸 도입해서 그때 국회의원들이 이거 국세청에서 평가한 거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왜 높이 평가가 돼가지고 안 팔리느냐. 이렇게 이제 많은 질문들이 갔고 그래서 유사한 법인에 대한 주식 평가를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게 맞죠. 예, 기준을 이제 바꿔가지고 상대가치 평가라는 개념을 다시 추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다. 상대가치 평가라는 거는 그 정도 규모에 그 정도 매출에 그 정도 자산에 그 정도 이익 뭐 이 정도 비슷한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의 그 주식가치하고 평가가 유사해야 된다. 이런. 그럼 당연하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평가는 해봐야 알지만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야, 이거 실현되겠네요, 이거. 사실 그냥 그대로 해도 충분히 실현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3%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징적인 걸 뿐이다. 예.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이제 변호사분들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 이 모임에, 예. 이 움직임에. 이 주식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조인이 돼서. 이 주식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들이 붙어서 이제 이 상황을 쭉 검토한 결과 3%만으로도, 이 회사를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지경이다.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차명 주식으로 밝혀지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이명박 씨의 소유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상은 회장이 최대 주주인데 현재
표면상으로는? 명의상으로는 이상은 씨와 권영미 씨, 뭐 김창대 씨 이런 걸로 돼 있지만 실제 주주는 이명박 씨라는 것이 거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추정되고 그렇게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밝혀진다. 그렇게 수사 되면 결과 그렇게 밝혀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차명 주식 소유자가 다 되는 거죠. 가짜 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명 주식 소유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증여로 해서 의제 증여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일단 세금을 매길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차명 주식을 가진 분들의 의결권이 제한되게 돼 있죠. 요게 핵심입니다. 증여세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상은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에게 어마어마한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고요. 얼마나 나올까요? 한 거의 반 정도의 그 세금을 물려야 되지 반 않을까 정도. 싶어요. 그러면 지금 주식이 거의 40몇 프로 정도 되니까 반이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 평가액에. 그런데 그분들 다 차명인들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명의를 빌려가는 경우에는 차명 소유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지만 그렇죠. 증여를 한 것으로 의제를 해서 증여 의제 그러면 세금을 매깁니다. 지금 차명으로 보여지니까 거의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몇 천억 단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몇 천억 단위의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차명 주주들은 다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총을 열면은 한 주당 한 의결권이 있는 게 주식회사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 형이나 인척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모두가 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3%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권리 행사를 전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이게 법적으로도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야, 3%로 다스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큰일 났네요, 이거. 정말. 계속 장부 열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사들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저쪽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정말 큰일 났는데 만약에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보면은 이런 거를 구매할 만한 경제력을 가진 회사나 재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아마 많을 겁니다. 이런저런 사돈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션을 먹어서 거기서 우리가 관심 있어 괜찮은 회사라서 이렇게 그 주식 우리가 살게 이렇게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금액 이상으로 써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분들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 되면 사는 분들에 대해서 자금 출처라든지 어떤 경위에서 그걸 샀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또 분노가 그쪽으로 향하겠죠. 그 회사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게 포위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지 아닌지 법적으로는 확정할 수 없는데 실소유주가 누구든 아주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는 것을 못 사게 하려 그러면 저희들은 3%를 사면 되는데 그분들이 못 사게 하기 위해서는 6% 이상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3%, 13%가 지금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기들이 3%만 사가지고는 저희 나머지 3%를 우리가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지금 아마 고려돼야 되니까. 골치 아프겠어요. 그렇습니다.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총장님, 나쁜 사람. 정말 괴롭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 아이디어 냈을 때만 하더라도 가능하겠나 싶었는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게 다 참여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들도 주시고 사실 뭐 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요소 공장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니까 아마 국민들이 전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열기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금액은 해외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빠진 상태예요. 예, 지금 아직 해외에서는 우리가 페이팔을 완비를 못 해가지고 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빨리 독촉들이 오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 돈 좀 내자고. 예, 한다스 하자고 나도. 꼭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한다스 하자고. 예.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그 경제적 목적이나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예. 뭐라도 하고 싶은데 예, 뭐라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정권 혹은 권력들이 분명히 몰래 치부하고 혹은 법을 피해간 것 같은데 쳐다만 보고 있다가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예. 그 응징의 일부 1월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형식은 돈을 플란 다스의 개가 차용하는 겁니다. 빌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은. 그러니까 차용증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용증을 이제 그 몇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좀 전화가 온 분이 있어요. 직접. 네. 그래서 차용증을 좀 잘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희들 차용증 안 그래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차용증을 좀 잘 만들어 달래요. 잘. 예.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애들이 컸을 때 내가 이거 인증했을 기록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그런다. 아빠가 예. MB를 괴롭혔어. 그러면서. 역사적인 어떤 일에 직접 너희들 이름으로 이게 그때 참여가 됐었어. 그 이해갑니다. 예, 촛불 시즌 2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98년에 딴지일보라는 걸 만들 때 말이죠. 예. 혼자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룹이라고 주장하면서 예. 온라인상에서 기자를 모았는데 그 온라인상으로 기자를 모을 때 임명장을 줬어요. 네. 저 혼자. 제가 민족 정론이라고 예. 지상 100층 지하 99층짜리 빌딩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신문이라고 하면서 메일로 이제 임명장을 줬거든요. 그때 대통령 임명장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봉황 그려넣어가지고 네. 도장도 그대로 봤어요. 딴지 총수라고. 근데 그거 받은 사람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작권 침해나 그런 건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차용증에 말이죠. 봉황 말고 참새를 그리죠. 참새. 대통령 임명장 같은 거 이렇게 보시고 봉황 대신에 참새 같은 거 넣어가지고 예? 참새 떼들이 역사를 바꿨다. 그런 차용증을 만들어서 이름하고 정확하게 기재해가지고 예. 표구에서 걸어놓을 수 있도록. 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봉황의 어떤 그 뭡니까 각도인데 자세히 보면 참새 떼예요 이게. 참새 떼가 바꾸었다. 예. 차용증 저희가 연구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금박으로. 금박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이제 다큐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봐서 하는데 온갖 방해 세력도 또 동시에 있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오촌살인 사건 SBS가 처음으로 보도할 때 그때 그 편집본이 삭제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관련 문서들 잘 온라인에만 두지 마시고 오프라인에 따로 저장도 하시고. 네. 예. 안 그래도 그 보완해서 말씀을 지금 듣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또 2중, 3중 장치를 해서 보안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오프라인 블록체인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 여러 사람이 따로따로 왜냐하면 이게 저는 많은 일을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보안도 신경 써주시고 50님의 계속합니다. 플란 다스에게는 계속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요. 한 다스는 10만 원 기준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10만 원 기준.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기준. 한 다스라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몇 다스 하신 분들도 있고,
400다스 하신 분도 있잖아요. 6천만 원. 예, 예. 400다스. 제가 본 것 중에 지금 최고가 400다스까지. 400다스. 예. 예. 여기서 다스는 한 계좌를 그렇게, 여기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400다스 하신 분도 있고, 한 다스는 15만 원입니다. 계속 모으고 있고요. 캠코가, 원래는 이때쯤 공모를 해야 되는데, 입찰 공모를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아마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재산운동본부에서, 대책기운동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분들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언론에도 관심이 많아요, 사실. 예. 예. 요 관련해서 인터뷰도 많이 들어오죠. 예, 계속 인터뷰를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이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소위 전 정권의 경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나선 일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예. 예. 그냥 게시판에서 항의하거나 화를 낼 수는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직접 행동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역사에도 기록될 일이라고 보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브리핑에서 잠깐 다룬 건데 국세청에서 네. 삼성 비자금 계좌 예. 그게 이제 2008년 4월인가요? 예. 하여튼 지금 공소시효가 예. 예, 공소시효가 10년이죠. 이제 저희들은 국세청에서는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보통 이제 공소시효라고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은 부가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부가제척 기간.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 예. 법적 안정성 문제 때문에 정해놓고 있죠. 예. 근데 삼성의 경우에는 거기에 삼성의 비자금이 한 4억 5천 정도, 예. 4조 5천억 정도. 4조 5천억. 예. 예. 그렇죠.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다 실명 전환하면서 빼갔어요. 물론 실명 전환했냐도 사실 따질 부분인데 빼가고 계좌가 거의 깡통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예. 되었는데 그 기간 거의 깡통이 된 이후에만 세금을 부과하겠다. 예. 국세청에서. 예.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돈은 그 이전부터 쭉 있어왔던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예. 그 이전 금액까지 다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돈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부과하면 그 세금 얼마 안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전문가 보고. 이제 부가제척 기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부가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권력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예.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쭉 이어지다가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과세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연결돼 있는 부분들도 예. 과세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는 조금 더 다퉈보긴 해야 될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조 5천억 전체를 세금 부과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걸 다 빼간 이후에 뭐 1,000억 정도 남았을 때만 그 뒷부분만 과세하겠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 시간까지 과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과세라는 게 이제 그 앞에서 쭉 이루어진 것의 결과물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이. 그럼 그 마지막에 있었던 부분들까지 같이 쭉 이어진 내용들인데 네. 그걸 딱 잘라가지고 네. 앞에 건 안 하고 뒤에 건 하는 것은 부가제척 기간의 그 의미를 조금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법의 정신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강도를 10건을 했는데 예.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보면 예. 한 건이 공소시효에 해당이 되고 예. 나머지 9건은 지나갔어요. 예. 그러면 그 한 건만 가지고 그 분을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9건은 없었던 척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미 잡혔으니 연결된 사건이라 이거예요. 예. 그 사건들이 쭉 연결된 범죄였는데 따로따로 떨어진 범죄가 아니라 예. 그러면 하나의 범죄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제가 그랬다. 예. 삼성이 아니고 제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과세하려고 했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을 의식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플란다스 이게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2만 명이 110억. 예, 해외에서는 페이팔이 언제 준비된다고요? 페이팔 계속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쪽 페이팔을 여는 쪽하고 예. 계속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 시간적으로는 지금 1월 한 20일 넘어야지 평가가 끝나고 공고가 될 것 같으니까요. 한 2월 달이나 돼야 살 수 있으니까 시간은 좀 많다. 아직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은 안 닫힙니다. 네. 해외에서 참여하실 분 기회도 곧 열릴 것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목표한 금액, 1차 목표한 금액은 거의 다 차간다. 네. 네. 그렇습니다. 목표한 금액 이상은 안 받을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은 그 이상은 필요도 없고. 약간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예. 마음이. 예. 자, 참새 그려진 차용증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기준 국내 최대 개조 안홍구 전 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자리를 비웠을 때 프리 상태였으니까 돌아왔잖아요. 거기 대해서 김성주 아나운서의 실력을 묻는 게 아니고 그 돌아온 것에 대해서 MBC에 있던 파악을 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뭐예요? 독일 월드컵으로 확 떠가지고 그 직후에 이제 여기저기 제의가 오니까 결국에 프리로 나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이런저런 대우해주겠다 설득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미 기획사하고 아마 좀 이면 계약이 돼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뭐 나중에 뭐 어떤 선물도 받았다 뭐 이런 정황들도 뭐 기사로도 나오고 했는데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네. 네. 사실은 이제 프리를 하면 일종의 뭐 밥그릇 싸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존심이 아나운서국은 있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 또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저희는 우리 아나운서들 이렇게 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써라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한동안 방송을 못했어요. 약간 뭐 좀 배신자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약간 기사에도 나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랬다가 친정이 MBC지만 잘 방송을 이제 못했었는데 결정적으로 2012년 저희가 6개월 파업을 하던 해가 또 올림픽이 있던 해 하필이면 여름에 그래서 이제 스포츠 캐스터들은 우리는 다 노조원이라서 이제 안 가겠다. 우리는 계속 파업에 임하겠다. 스포츠국하고 아나운서 국장, 뭐 부장 다 이제 뭐 설득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안 가는 걸로 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김성주 씨가. 제가 궁금한 건 그 당시에 MBC의 아나운서나 혹은 그 노조원들이 어떤 감정이었냐에 대해서는 보도된 바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죠. 네. 저희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고 매일 나와서 전단지 뿌리고 감정 소모가 엄청납니다. 많이 울고 많이 다치고 정신병이 생겨요. 근데 오로지 일념은 하나죠. 김재철이라는 사람 낙하산 사장이고 MBC를 망가뜨리려고 공정방송 못하게 하고. 그때 노조 판단이 맞았죠. 지금 국정원 문서 나오는 거. 그렇죠. 그때 그 나온 그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노조가 주장하는 게 엉뚱한 그 추정이나 망상이 아니고 실제로 국정원 차곡차곡 진행하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울산 MBC 사장으로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선거 운동 도와주고 특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장이 됐으니 앞으로 우리 MBC는 뭐 어떻게 될지 뻔한 그림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정말 맨 처음에 취임했을 때 39일 파업하고 졌어요. MBC 노동조합 사상 처음으로 그 막강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저희가 졌습니다. 39일 만에. 그래서 2년 만에 근데 또 한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너무 방송이 막 간다. 특히 뉴스, 시사. 그래서 다시 이제 이번에는 끝장 파업을 하겠다 해서 이제 170일 한 건데 1월에 시작해가지고 여름이 됐잖아요. 얼마나 저희가 좀 사실 지쳤겠어요. 월급도 못 나오고 뭐 막 대출 받고 뭐 그렇게 파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이제 대체 물론 인간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좀 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본인이 선택한 건 저희들의 그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 상황에 사측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 공백을 채워줌으로써 저희 파업이 더 어렵게 간 측면은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김성주 씨가 방송하는 그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저희 노조원들의 마음은
정말 찍히는 것 같았어요. 눈물 흘린 사람도 있고, 김성주,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로 인해서 분노를 느낀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나와서 그 올림픽으로 멋지게 복귀를 해서 그걸 발판 삼아서 아빠 어디 가로 또 승승장구하고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죠. 저희는 그 뒤에 행보 완전히 탄압받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행보가 너무 극명하게 갈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김성주 씨를 인간적으로 원망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더 좀 성숙한 단계로 갔어요. 하지만 그 행보에 대해서는 결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아니,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건 잘못된 선택이고 배신이었다고 그 시점에서 사회적 평가, 적어도 MBC 노조 차원에서 평가를 해둬야, 똑같은 일이 안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도, 내 동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욕망을 쫓아간 거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지금 5년 지난 이후에 받게 될 어떤 비판이나, 그건 받아야죠, 달게. 돈 잘 벌고 했잖아, 그 덕분에 그 사이에. 사실 그 꼭 생계형까지 거론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 자리를 오퍼 받아서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받아도. 그렇죠. 인지상정상, 내 동료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파업은 못하겠지만, 거기 가서 어떻게 칼을 꽂냐, 나 그건 못하겠다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5년 전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한 이후에 승승장구 했는데, 저희한테 어떤 본인의 미안함이나 어떤 그런 도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저희 예전 동료였던 저희들한테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고. 미안하지 않은 거죠. 이번에 이제 시사인의 강재영 선배 글 때문에 이제 또다시 이틀 동안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뜨면서 이슈가 된 거잖아요. 아니, 주진우가. 그렇죠. 기폭제는 그게 됐는데, 그게 된 발단은 이제 강재영 선배의 글 마지막 부분에 나온 김성주 씨에 대한 언급 부분인데, 저는 김성주 씨가 좀 바깥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이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자기 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치적으로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기사가 어떤 노조가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잘못됐다고 하면, 어떤 계약 기간이나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나는 바로 잡겠다 했는데,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같은 가족에 누님 되시는 분이 나서서 강재영 선배한테 전화하고 시사인에 전화해서 항의의 그런 전화하고 하니까 그런 게 저희가 볼 때는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김성주 씨가 직접 나와서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중에 네. 배현진 아나운서와 어떤 일화 때문에 본인 역시 날아간 이런 스토리는 없습니까? 예. 아까 사실 분장할 때 총수님하고 잠깐 뵀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딴 거는 전부 관심 없으시고 오로지 배현진 씨와 관련된 그것만 이따 꼭 해달라고.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스토리가. 예. 네, 어떤 거냐면 2012년 파업이 6개월 끝나고 정확히 7월 18일에 끝났고 그날 저녁에 인사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일산 MBC 사회공헌실이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고요. 그때 저처럼 발령이 난 다른 부서의 이제 분들이 보면 정찬영 현재 TBS 교통방송 사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조능희 지금 위원장 바로 전 노조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그래서 저런 거 하셨다면서요. 네. 어린이들 MBC 견학 오면 안내하고 이런 일을 하셨다면서요. 맨 처음 가서 제가 맡은 첫 번째 업무가 지방의 방과 후 학교 어린이들 방송사 견학시켜주는 거였고요. 중요한 일이죠. 네. 보람찬 일인데 사실 아나운서 이제 본업은 아니잖아요.
그 배현진 스토리를 바로 넘어가 주세요. 어떻게 그런 일 하시다가 예. 유명한 피구 대첩이 있습니다. 피구 대첩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아나운서 연합회장을 해서 사실 회사에 좀 이런저런 미운 털이 좀 박혀 있었는데 아나운서국에서 어쨌든 파업 이후에 뭔가 좀 분위기를 좀 화합 차원으로 외부에 좀 알려주는 용으로 사실은 한 거예요. 아하. 아나운서실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되게 가기 싫었는데 딱 뭐 한 게임만 하고 그리고 도시락만 먹고 오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구성원들한테 해가지고 이제 그 여의도에 둔치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피구를 했는데 피구. 저희 아나운서국이 편성본부 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성본부장도 초대해서 같이 왔는데 편성본부장이 저한테 이제 공을 토스를 한 거예요. 피구. 예. 바로 앞에 보이는 사람이 배현진 씨라. 솔직히 배현진 씨를 일부러 맞히려고 한 건 아니고 앞에 배현진 씨가 보였는데 굳이 배현진 씨도 제가 피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얼굴을 맞히진 않았습니다. 예. 다리를 맞췄죠. 다리를. 네. 예.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주조의 MD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이유 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양치 대첩도 양치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이거. 그러니까 아나운서 연합회장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매달 제가 이제 발간을 했던 아나운서 저널에 뭐 해직자 그리고 파업 이야기 뭐 많이 좀 실긴 했거든요. 인터뷰 최승호 PD 인터뷰도 하고 그게 이제 경영진들이 뭐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연합회장을 다른 데로 발령을 내면 안 된다. 아나운서 회장은 아나운서실에 있어야지. 그렇죠. 아나운서 국장도 아나운서 연합회의 일원이거든요. 네. 제가 그때 회장이었고. 네. 그래서 아나운서 연합회장을 딴 데로 쫓아내면 안 된다. 뭐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피구 사건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정말 네. 그 생각은 못했어요. 차마 또 정기 인사 때가 아니었는데 혼자 발령 나셨거든요. 그 직전에 있었던 건 피구 사건밖에 없는데. 없는 거죠. 아무리 그리고 이제 생각해도. 주조 발령이 나서 편성국장 출근 첫날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네. 간 이유는 뭐라고? 인사 발령이 갑자기 난 거예요. 사전에 아무 통보 없이. 그래서 발령이 나서 신동호 국장한테 제가 발령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주 고압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 가르쳐 주질 않아. 그때는 정말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방을 쌀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편성국 주조로 발령이 난 건데 그래서 이제 편성국장 그 노혁진 당시 국장이 지금은 지방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내가 발령이 난 거냐 했더니 사실은 신동호 국장이 연락이 와서 본인은 아나운서가 주조 MD를 하긴 너무 힘들다. 너무 연관성이 없지 않냐 했는데 신동호 국장이 괜찮다. 그냥 주조 MD를 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현진 아나운서 그때 아파했어요? 총수님하고 보니까 동갑인데요. 네. 제가 사실 그러세요? 던지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배궁 아팠겠네. 근데 분위기가 일순 좀 썰렁했던 사람들이 좀 약간 뜨악했던 이건 뭐지 했던 그런. 혹시 그때 이면주 아나운서는 그때 계셨을 때예요?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사실 워낙 저희가 여러 종목을 했었고. 네. 근데 그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뭐 배현진 선배 그리고 그 외에 몇몇 아나운서들과 이제 약간의 어색한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측과 사측이 아닌 아나운서들의 이렇게 우야무야 했는데 그걸 선배가 이제 그걸 함으로써 그렇죠. 정면 돌파하신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네. 다 모여 있었거든요. 네. 이제 최대현 씨, 양승은 네. 씨도 있었고, 다 이제, 그래서 일부러 좀 억지스러운 그런 게임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신문지 밀착하게 접는 하는. 거. 네. 이렇게 반 접고 절반 접고. 유치하게 놀았네요. 굉장히 좀 인위적이 자규적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이 새끼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랬을 거야.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했을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의 그 유치한 수준으로 볼 때 그랬을 법도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업 중에 이런저런 이제 사람들 지루하지 않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 아나운서 파티에서 만든 게 이제 우리말 나들이 5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나가는데
뭐 또 피구 대처 편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연도 했고, 피구왕 동진으로. 네. 피구왕 그래서 제목이 피구왕 동진인데, 이게 또 이거 갖고 또 촬영 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후배 아나운서. 직업이니까. 네. 그래서 내일 아침 8시에 또 재촬영한다고. 제천까지 가서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아니, 실제로 그렇게 배현진 아나운서로 상징되는 사측이 사랑하던 아나운서들이 실제 그렇게 애지중지 차별을 좀 느끼신 네. 게 있나요? 특별한 특별한 혜택을 받았나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뭘 해도 약간 용서가 되는 게 있었어요. 올해도 용서가 되는데. 배현진 선배뿐만이 아니라 또 상징적인 인물로 최대현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최대현 아나운서가 저희 대선 바로 전날 그때 930 뉴스를 하면서 굉장히 편파적인 앵커 멘트를 클로징으로 했어요. 편파적인 네, 예를 들면? 프랑스 대선 이렇게 예를 들면서 신중한 선택을 바란다 약간 이런 식의 멘트를 했는데 그냥 만약에 선배님이나 제가 했으면 바로 어떤 징계가 뭐가지요? 들어가거나 뭘 했을 텐데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편파적이고. 태극기 부대 아저씨하고 방패 같은 거에 이제 문구가 빨갱이는 죽여도 된대. 그렇죠. 예, 양쪽에 이쪽은 김세희. 예, 김세희 기자. 예. 두 사람이 이제 공동 노조 위원장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노조. 네, 자기들이 만든 노조. 그래서 그것도 사진도 찍기도 하고 태극기 부대 앞에 나가서 또 발언도 하고. 저희 노조원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으면 거의 해고감이. 남마도 최대액을 모으고 있는 개주입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 청량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TBC에서도 드디어 플란다스의 개를 손석희 선생 브리핑으로 직접 소개를 했어요. 네. 한 6개월 늦었네요. 그렇죠. 자, 체크 한번 해볼까요? 현재 기준으로 얼마가 모였습니까?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요.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계획적으로 참가하겠다고 한 모금 금액으로 보면 2만 명에 한 110억 정도인데. 110억이요? 예. 근데 은행 기준으로 지금 입금된 기준으로. 현재, 그러니까 보내겠다고 한 사람은 110억이고. 예. 어제까지 입금된 사람은 18,000명에 85억 정도 들었어요. 이야. 맞네요. 돈 많습니다. 네. 지금 85.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게 한 4, 5개월 이상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모아서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하다가. 예. 그렇게 장난처럼 아이디어가 등장했는데 그게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돈을 보낸다고 하신 분들이 100억이 넘었고 현재 입금된 것만 85억이고 그때 3%가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했을 시점에 얼마였죠? 그때 3%가 242억이었습니다. 242억. 예. 네. 242억인데 이걸 캠코가 다시 한번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안 그래도 어저께 다시 이제 지금 평가가 안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통은 11월 한 말경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순에는 이게 나왔었거든요, 시장에. 네. 그런데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곤란하겠죠. 예. 그랬더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평가 금액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국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거 못 사게 너무 높게 평가한 거 아니냐. 예. 예, 있었고. 처음에 상속세를 낼 때 한 416억 가치로 물납이 된 것인데, 나오면서 한 850억이 됐다가, 최근에 평가를 해서 1,450억이 됐거든요. 그렇죠. 20%에 대해서. 20%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3%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는 242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됐는데, 그거 이제 최대치 떨어지면 145억으로 정도 될 거다 해서 저희들 지금
145억 정도를 목표로. 계금을 모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사를 밝힌 분 기준으로 하자면 거의 80% 가까이 찼습니다. 예, 지금 거의 다 육박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캔코에서 자기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아마 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140억보다. 예, 140. 상대 가치 평가라는 걸 도입해서 그때 국회의원들이 이거 국세청에서 평가한 거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왜 높이 평가가 돼 가지고 안 팔리느냐. 네. 이렇게 이제 많은 질문들이 갔고 그래서 유사한 법인에 대한 주식 평가를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게 맞죠. 예, 기준을 이제 바꿔 가지고 상대 가치 평가라는 개념을 다시 추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다. 상대가치 평가라는 거는 그 정도 규모에 그 정도 매출에 그 정도 자산에 그 정도 이익 뭐 이 정도 비슷한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의 그 주식가치하고 평가가 유사해야 된다 이런. 그럼 당연하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평가는 해봐야 알지만 예.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야, 이거 실현되겠네요, 이거. 사실 그냥 그대로 해도 충분히 실현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3%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징적인 걸 뿐이다. 예.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변호사분들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 이 그렇습니다. 모임에, 예. 이 움직임에. 이 주식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저희들하고 네. 같이 조인이 돼서 이 주식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들이 붙어서 이제 이 상황을 쭉 검토한 결과 3%만으로도 이 회사를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지경이다.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차명 주식으로 밝혀지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이명박 씨의 소유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상은 회장이 최대 주주인데 현재 명분 표면상으로는 명의상으로는 이상은 씨와 권영미 씨, 뭐 김창대 씨 이런 분으로 돼 있지만 실제 주주는 이명박 씨라는 것이 거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추정되고 그렇게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예. 만약에 정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밝혀진다. 예, 그렇게 수사 되면 결과 수사 결과 그렇게 밝혀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차명 주식 소유자가 다 되는 거죠. 가짜 주주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차명 주식 소유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증여로 해서 의제 증여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일단 세금을 매길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차명 주식을 가진 분들의 의결권이 제한되게 돼 있죠. 요게 핵심입니다. 예. 증여세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상은 회장,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에게 어마어마한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고요. 예. 얼마나 나올까요? 한 거의 반 정도의 그 세금을 물려야 되지 반 않을까 정도. 싶어요. 예. 그러면 지금 주식이 거의 40몇 프로 정도 되니까 반이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 평가액에. 그런데 그분들 다 차명인들이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명의를 빌려가는 경우에는 차명 소유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지만 그렇죠. 증여를 한 것으로 의제를 해서 증여 의제 그러면 세금을 매깁니다. 지금 차명으로 보여지니까 거의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네. 뭐 몇 천억 단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몇 천억 단위의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차명 주주들은 다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총을 열면은 한 주당 한 의결권이 있는 게 주식회사의 기본 네.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 형이나 인척이나 네. 가까운 사람이나 모두가 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3%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권리 행사를 전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이게 법적으로도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야, 3%로 다수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뭐 이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큰일 났네요, 이거. 정말. 계속 장부 열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사들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저쪽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정말 큰일 났는데, 만약에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보면은 이런 거를 구매할 만한 경제력을 가진 회사나 재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아마 많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사돈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션을 먹어서 거기서 우리가 뭐 관심 있어 괜찮은 회사라서 예. 이렇게 그 주식 우리가 살게 이렇게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금액 이상으로 써가지고 이제 그쵸. 그분들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 되면 그 사는 분들에 대해서 그 자금 출처라든지 어떤 경위에서 그걸 샀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또 분노가 그쪽으로 향하겠죠. 그 회사에 대해서.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만만치 않게 포위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지 아닌지 법적으로는 확정할 수 없는데 실소유주가 누구든 아주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는 것을 못 사게 하려 그러면은 저희들은 3%를 사면 되는데 그분들이 못 사게 하기 위해서는 6% 이상을 사야 돼요. 예. 왜냐하면 3%, 13%가 지금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기들이 3%만 사가지고는 저희 나머지 3%를 우리가 사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지금 아마 고려돼야 되니까. 골치 아프겠어요. 그렇습니다.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총장님, 나쁜 사람. 정말 괴롭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 아이디어 냈을 때만 하더라도 가능하겠나 싶었는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게 다 참여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들도 주시고 사실 뭐 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요소 공장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니까 아마 국민들이 전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열기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금액은 해외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빠진 상태예요. 예, 지금 아직 해외에서는 우리가 페이팔을 완비를 못 해가지고 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빨리 독촉들이 오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 돈 좀 내자고. 예, 한다스 하자고 나도. 꼭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한다스 하자고. 예.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그 경제적 목적이나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예. 뭐라도 하고 싶은데 예, 뭐라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정권 혹은 권력들이 분명히 몰래 치부하고 혹은 법을 피해간 것 같은데 쳐다만 보고 있다가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예. 그 응징의 일부 1월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형식은 돈을 플란 다스의 개가 차용하는 겁니다. 빌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은. 그러니까 차용증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용증을 이제 그 몇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좀 전화가 온 분이 있어요. 직접. 네. 그래서 차용증을 좀 잘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희들 차용증 안 그래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차용증을 좀 잘 만들어 달래요. 잘. 예.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애들이 컸을 때 내가 이거 인증했을 기록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그런다. 아빠가 예. MB를 괴롭혔어. 역사적인 어떤 일에 직접 너희들 이름으로 이게 그때 참여가 됐었어. 그 이해갑니다. 예, 촛불 시즌 2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98년에 딴지일보라는 걸 만들 때 말이죠. 예. 혼자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룹이라고 주장하면서 예. 온라인상에서 기자를 모았는데 그 온라인상으로 기자를 모을 때 임명장을 줬어요. 네. 저 혼자. 제가 민족 정론이라고 지상 100층 지하 99층짜리 빌딩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신문이라고 하면서 메일로 이제 임명장을 줬거든요. 그때 대통령 임명장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봉황 그려 넣어가지고 네. 도장도 그대로 봤어요.
즉 딴지 총수라고. 근데 그거 받은 사람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작권 침해나 그런 건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차영증에 말이죠. 봉황 말고 참새를 그리죠, 참새. 대통령 임명장 같은 거 이렇게 보시고, 봉황 대신에 참새 같은 거 넣어가지고, 예? 참새 떼들이 역사를 바꿨다. 그런 차영증을 만들어서 이름하고 정확하게 기재해가지고, 예. 표구에서 걸어 놓을 수 있도록. 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저는 봉황의 어떤 뭡니까, 각도인데, 자세히 보면 참새 떼예요, 이게. 참새 떼가 바꾸었다. 예. 차영증 저희가 연구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금박으로. 금박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이제 다큐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봐서 하는데, 온갖 방해 세력도 또 동시에 있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오촌살인 사건, SBS가, 처음으로 보도할 때, 그때, 편집본이 삭제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관련 문서들 잘 온라인에만 두지 마시고, 오프라인에 따로 저장도 하시고. 네. 예. 안 그래도 그 보완해서. 말씀을 지금 듣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또 2중, 3중 장치를 해서 보안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오프라인 블록체인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 여러 사람이 따로따로. 왜냐하면 이게 저는 많은 일을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보안도 신경 써주시고. 오신님의, 자, 계속합니다. 플란 다스에게는 계속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요. 한 다스는 10만 원 기준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10만 원 기준.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기준. 네. 한 다스라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몇 다스 하신 분들도 있고, 400다스 하신 분도 있잖아요. 6천만 원. 예. 400다스. 제가 본 것 중에 지금 최고가 400다스까지. 400다스. 네. 여기서 다스는 한 계좌를 그렇게, 여기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400다스 하신 분도 있고, 한 다스는 15만 원입니다. 해석 모으고 있고요. 캠코가, 원래는 이때쯤 공모를 해야 되는데, 입찰 공모를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아마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재산운동본부에서, 대책기운동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분들도